네, 이종구 전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이자 서울대병원 글로벌센터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역시 오늘도 또 확진 환자가 늘어나서 이제 41명으로 늘었고요. 사망자가 이제 4명까지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이제 3차 감염자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 상황을 좀 우선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이제는 이제 3차 감염이라는 게 뭐 이렇게 의미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접촉을 했느냐 여부가 이제 1차 중동에서 왔고요. 그다음에 환자로부터 이제 또 다른 환자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우리나라 상황입니다. 이제부터는 역학적 상황이 과거와 다르다.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지식이 이제 송두리째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대책을 다시 짜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1차 감염이 어떻고 2차 감염, 3차 감염이 아니고 이제는 이제 이 동선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생긴 환자들 중심으로 해서 철저히 추적해 들어가는 이제 시점이 이제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저는 걱정스러운 거는 이제 방역당국이 지치기 시작했거든요. 벌써 이제 3주 가까이 됩니다. 사람이 한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동원할 수 있는 인력도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잘 파악을 해서 자치단체하고 협력해서 일하는 모습이 좋지 않겠나. 오늘 같이 이제 장관님께서 해당 지역을 공표하시고 자발적으로 이제 검사를 받아라. 거기 왔던 사람들을 다 구체적으로 파악이 불가능하니까는 그리고 거기에 한 사람씩 이제 붙여서 추적 조사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드셔서 이제 공개적으로 우리 보건당국에 신고를 해주면은 이제 대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건 잘 된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 발표 시기는 어떻게 보시나요? 의료진들도 지금 병원을 공개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면은 그 장관이 5월 15일에서 29일 사이에 이 평택 성모병원이라고 이제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이 병원에 다녀간 사람들, 진료를 받았든 병문안을 했든 어쨌든 병원을 다녀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자진해서 신고를 하라고 요구를 했거든요. 근데 이미 잠복 기간이 평균 6.5일 정도 되는 상황이고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은가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마지막 드는데요. 환자 나온 것으로부터 이제 한 또 2주간이 또 환자를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거라도 이제 빨리 찾아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병원에 그 환자를 입원시켰던 병실 자체 구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스러운 점들이 많은 모양입니다. 역학조사를 한 게. 그래서 그 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파악을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접촉 감염이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이제 접촉자를 추적했는데 그 외로 동선이 다른 사람이 발견되면서부터 이게 뭘까. 그래도 이제 접촉 감염이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좀 에어컨을 조사를 해봤더니 에어컨에서 바이러스가 아직도 존재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역학조사 결과 오늘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를 봐서는 에어컨에 의해서 멀리 날아갔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 에어컨이 병실마다 한 대씩 있는 걸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공조되는 걸 말하는 건가요? 병실이 작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온도를 이제 낮추기 위해서 이것도 1인용을 같이 개조를 했습니다. 다인용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마다 에어컨 조그만 것들 하나씩 있고 환기가 안 된 상태에서 밀폐된 상태에서 에어컨 틀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밀도가 높아지겠죠. 바이러스에. 그런 상황에서 문 열고 또 왔다 갔다 하면 한꺼번에 공기가 나갔다 왔다 이제 이런 일들이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조사가 더 진행돼 봐야 알고 그 부분은 일단은 과학적인 자료를 가지고 대처하는 거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역학적 개연성 가지고 이제 방역만을 좀 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만약에 에어컨을 통해서 전파됐을 거라면 이것도 사실은 공기 중 전파 가능성을 의미하는 거 아닌가요? 이제 침에서 튀어나와서 그게 이제 튀어나간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비말 감염의 가능성이 이제는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만약에 이게 이 병균이 옮아 갔다면 바이러스가 퍼졌다면 이 비병원 공개된 평택 성모병원뿐만 아니라 이미 지금 다른 병원에서도 환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병원에서도 그런 우려가 존재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첫 번째 병원에서의 모든 진실이 이제 다른 데도 다 적용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해당 병원들은 아마 이제 중소병원들은 우리가 그동안에 병원 감염 예방을 위한 조치들이 좀 안 됐었는데요. 큰 병원은 그래도 병원 감염 관리실 같은 것이 있어서 이런 환자가 보고되면은 그런 이제 행정 체계 안에서 다 조사하고 그래서 똑같은 일은 안 벌어지리라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이제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각 병원에서는 아마
고민을 좀 하고 계시는 걸로 저도 들었습니다. 예, 현재까지 확진 환자가 41명. 이 가운데 30명이 경기도 평택성모병원에서 지금 발생한 걸로. 아직까지는 보여요. 병원 감염입니다. 41명 그래서, 전원 다 병원 감염이죠. 예, 일단은 병원 감염이고요. 그래서 예. 아직까지는 다행스럽다. 그래서 역학적 연결고리를 빨리 찾아서 예. 그때 이제 대응을 하면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일말은 안도의 숨을 쉬고는 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특수 상황이 잠깐만 벌어지니까 예. 이게 과거에 우리가 알던 지식과 다르다. 그렇다면 다른 것에 맞춰서 빨리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부터 평택성모병원 이름이 공개됐는데 뭐 다른 병원까지 조금 공개할 필요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뭐 우리 방역 당국에서 고민을 하겠죠. 예. 이게 이제 환자가 늘어나는 속도라든가 예. 추적하는 속도, 뭐 추적하는 속도가 늘어나는 속도를 앞서간다면 뭐 안심해도 되는데요. 예. 늘어나는 속도가 추적하는 속도가 낮다면 그때는 평택의 뭐 병원처럼 이렇게 공개적으로 예. 다녀오신 분들 다 이 건강에 관한 검진을 받아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뿐이 없죠. 예. 예, 예. 지금 뭐 일단 병원 내 감염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감염된 사람이 이 밖에 나와서 특히 군에서 지금 이 의심 환자가 나오는 부분이 더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160명이 지금 예. 의심스러워서 격리됐다고. 예, 일단은 뭐 하거든요. 예. 방법은 그것뿐이 없습니다. 일단은 격리밖에 추적해서 빨리 격리시키고 예. 차단하는 것 외에는 없고요. 뭐 특효약이는 것도 아니고 따라서 이제 대책이라는 것이 결국 답답해 보이시지만은 예. 추적을 계속 해나가면서 이렇게 격리 조치하고 그런 잠복 기간을 지나서 괜찮으면 해제하고 이 방법 외에는 사실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예. 지금은 많은 인원을 동원해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한 자치단체에서 지금 다른 자치단체로 이제 번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네. 우리 이제 그동안에 보건소 요원들을 수천 명을 교육을 시켜놨습니다. 이런 데에 대비해서 5천 명 이상씩 교육을 해놨기 때문에 이 사람들 다 동원해야죠, 이제. 예. 자, 그리고 어젯밤 박원순 서울시장이 밤 10시 반에 긴급 브리핑을 통해서 이제 밝히면서 상당히 지금 그 정치권으로까지 지금 뭐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메르스의 최종적으로 이제 확진 판정을 받았죠. 서울에 있는 대형 병원 의사인데요. 예. 이분이 이제 확진 판정 받기 전에 뭐 이렇게 며칠 동안 이렇게 막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예. 뭐 저 주택 조합원 총회 뭐 1,500명 있는데도 갔었고 병원에서 하는 심포지엄에도 예. 갔었고 뭐 식당도 가고 뭐 그랬다는 거 심포지엄 아니겠습니까? 부분은 본인은 등록만 하고 뭐 안 갔다는 얘기도 있고. 네, 날짜에 있어서 약간의 예. 이제 뭐 차이 있는 것 같아요. 조사는 다 돼 있을 겁니다. 예. 조사는 돼 있는데 이제 조사를 조합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 정보가 틀리고 예. 정보가 즉시 알려지고 거기에 대해서 더 협의해가면서 했으면 되는데 이제 예. 한쪽은 많이 가지고 있고 한쪽은 적게 가지고 있다 보니까는 예. 답답한 이런 상황이고 막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이 번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분이 지금 저 메르스 확진 환자를 접촉한 게 29일입니까? 14번 환자가 병원에 온 거는 27일입니다. 27일. 근데 직접 환자를 보지 않고 응급실에서 옆에 계셨다 그러는데 과연 옆에 있는데 왜 걸렸을까? 네. 사실 핵심입니다, 이게. 예. 이게 뭐 의료진의 손을 통해서 감염된 건지 네. 그렇지 않으면은 뭐 추측건데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죠. 여러 가지 이제 중간에 계달물 전파되는 요인들이 있었을 텐데 예. 그 원인을 확실히 찾아야지 혹시 딴 의사나 딴 환자들한테 혹시 감염이 안 됐을까 이제 근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아마 이제 병원에 이런 병원 감염 관리실이 있습니다. 이게 예. 그 안에서 지금 이제 아마 필요한 인원들을 다 동원해서 접촉했던 의사들 간호 다 이제 예방 조치를 취했다 그럽니다. 아마 예. 환자가 그 안에서 뭐 생겨난다면 이건 참 이제 답답한 일이지만은 예. 어쩔 수 없이 현실을 인정을 하고 예. 새롭게 이제 1번 환자 같은 상황이죠. 그렇게 되면요. 예. 1번 환자 처음부터 같은 다시 상황으로 시작하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사실은 뭐 이 환자분께서 딴 데 간 것보다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아마 대책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직 뭐 병원 의사시니까 27일에 14번 환자를 이제 뭐 곁에서 이제 접촉을 했고 그때 아마 이제 지금 감염된 걸로 이렇게 된 걸로 이제 보이는 추정을 거 하는 추정하고 겁니다. 있으면 이때도 뭐 진료 활동을 했을 뭐, 거 아니겠습니까? 의사시니까. 뭐 일단 병원 내 본인이 감염이 이제 있는지를 인지를 못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마
병원 내에서 관련된 감염이 사람들은 있는지. 다 이제 예. 조치를 취해 놓고 있고요. 그거를 좀 봐야 될것 증세는 29일서부터 나온 걸로 이렇게 미약한 증세인데 이게 본인이 평소에 좀 비염 같은 걸 앓으셔가지고 네. 이게 뭐 그거라고 생각을 안 했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병원에서 14번 환자가 확진되면서 관련된 접촉자들에 대한 조사나 또는 경지 조치가 취약되고 예. 가래를 다 검사했는데 이제 거기서 확진이 된 거죠. 예. 이종구 교수님께서는 이제 그 27일 이후에 이제 병원 내 감염 가능성이 있는지를 우선 좀 봐야 될 거라는 제일 말씀,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예, 말씀하셨고 그리고 지금 어제 박원순 시장도 예, 지적했던 그 이후에 이제 심포지엄하고 조합원 총회 네. 1,500명, 뭐 1,600명이 있는 곳에 갔다 이제 해서 거기에 갔던 사람들은 조금은 좀 일단은 좀 두 가지가 걱정스러울 경중이 수가 좀 있거든요. 다르죠. 경중이 예. 다른데 하나는 이제 아프신 분들이 있는 데고 하나는 건강하신 분인데 건강한 사람에 대한 대책은 이제 그 추적조사해서 신고해달라. 네. 예. 그 정도로는 이상이 있을 뭐, 경우에. 예, 저는 족하다고 보여요. 근데 네. 이제 이 아프신 분들이 있는 병원은 첫 번째 병원 같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병원 당국에서도 아주 예의주시하고 있고 뭐 예. 모든 방역 장비를 다 동원해서 뭐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독도 하고 네네. 뭐 그런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그 그래픽에 나오는 거는 이제 서울시의 주장이고 예. 그리고 뭐 의사분 당사자의 주장과는 약간의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예. 지금 주장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예. 역학적 개연성이 있으면 다 찾아내야 됩니다. 예. 예, 이거는 누가 주장이 오르냐 누구 이게 주장이 아니라, 오르나는 예. 건 나중에 얘기하는 그렇죠. 거고요. 일단 개연성이 있으면은 빨리 조치를 취해 나가는 예. 것이 더 좋은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의사분 같은 경우에 특이한 것이 27일에 14번 환자를 이제 접촉했으면 예. 29일에 증세가 나타났다는 거 아닙니까? 참 이게 이틀 사이에 빠른데요. 이렇게 예. 증세가 나타날 수 있나요? 뭐 바이러스에 접촉한 시점과 또는 뭐 바이러스 양이 이제 제일 핵심이라고 보는데요. 네. 제 생각이 이렇습니다. 이제 질병이 생기는 거는 바이러스 요인이 있고요. 예. 사람 숙주 요인이 있고 환경 요인이 있는데 바이러스가 달라질 것이냐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달라진 것이냐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네. 환경이 다르고 이거는 다릅니다.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우리나라의 역학적 상황이 다른 건 이런 환경인데 네. 이 환경에 대한 대처를 빨리 다르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 예. 때문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게 뭐 의료진도 위험하지만 지금 또 자가격리 대상자들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느냐 이 부분도 우려스러운 상황이거든요. 아마 이제 그래서 1대1로 밀착 마크를 하자 이제 예. 그런 얘기가 된 것 근데도 같습니다. 불구하고 70대 예. 여성이 경기도에서 순창으로 내려갔단 말이죠. 참 그 어떻게 말씀드리기 참 어렵죠. 예. 정부가 이렇게 이제 권유를 했는데도 정부 말을 안 듣고 정부를 불신하는 상황까지 돼버려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위험하신 분들에 대한 조치를 본인한테 맡겨야 된다. 사실은 한계가 많은 게요. 예. 격리시설을 만든다는 것 자체도 다 아시다시피 다 반대하지 않습니까? 자기적인 못 만든다. 네. 그런 방법이라는 게 자가격리뿐이 없습니다. 근데 자가격리는 이렇게 시민들의 협조가 제일 중요한 핵심인데 잘 안 지켜진다. 그렇다고 다 만들자.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좀 몇 군데 미비한 점이 있지만은 철두철미하게 환자분들이 집에 계시면서 이제 당국의 권유에 따라주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분도 뭐 100명 넘게 사람을 만난 것 같은데 그 증세가 없다가 2주쯤 지난 어제부터 이제 증세가 발생했다고 하고 지금 예. 1차 그 조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어요. 예. 최종 확진은 아직 아닌 그런 상태인데 이 사이에 만난 사람들도 사실은 이제 만났다고 자기가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 약간 좀 우려스러울 것 같거든요. 뭐 좀 그러니까 전염 제일 가능성이 중요한 거는 있으니까. 이제 뭐 증상이 생기기 시작한 시점이 제일 중요하죠. 예. 그 시점서부터 만나신 분들이 노출될 가능성이 많고 그 전 분들은 뭐 제가 보기에는 거의 가능성이 없고요. 아, 그래요? 그다음에 증상이 이제 없으면은 감염이 되지 않는 거죠. 현재는 이제 과학적 지식은 그렇습니다. 네. 현재까지 알려진 지식은 증상이 없으면은 이제 감염이 전파를 안 안 된 한다. 걸로. 근데 예. 바이러스라는 게 한 톨만 나오면은 이제 그 증상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근데 지금 검사법이라는 게요 너무나 발달을 해서 한 톨만 있어도 밝혀내는데 그게 의미가 있느냐 예. 이제 이런 것들이 학술적인 논란입니다. 그래요. 증상이 없다. 근데 바이러스 한 톨은 있더라. 네. 이런 예. 거거든요. 근데 그게 발견됐다. 그럼 그 사람이 남한테 옮길 것이냐? 예. 현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그래서 증상이 있을 때는 바이러스 양도 많고 남한테 옮길 정도의 양이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그때서부터는 격리를 하자. 예. 예.
검사를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바이러스 한 톨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은 증상이 없어도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거는 예. 의미가 없다는 거죠. 공중보건학적으로. 그거는 그래서 놔두고. 그러면 확진 예. 환자가 나오기까지 검사를 2차례 하는 건가요? 어떻게 확진 그건 환자를 제가 저도 판정하는 잘 건가요? 모르겠고요. 예. 지금 그러니까, 검사하는 거는 양성 검사가 몇 번을 합니다. 한 네. 번만 끝나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잠복기에 안 나올 수가 있기 예. 때문에 2번 검사를 해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과정 속에서 노출이 됐는데 검사 첫 번째 검사 안 나왔을 때라면은 사실은 남한테 감염시킬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거죠. 예. 그렇군요. 예. 근데 저 한편으로 조금 뭐 걱정스러운 것이 서울에 있는 큰 병원의 의사 본인도 평소에 이제 비염이 있어서 뭐 이게 이제 메르스에 감염됐는지 몰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전문가들도 자기가 이게 지금 메르스 증상인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어려운데 일반인들 같으면 더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그 말씀 맞습니다. 예. 근데 그렇지만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제일 중요한 거는 예. 역학적 연관성이거든요. 그냥 예. 이게 무작정 번지는 게 아니고 예. 아까 이 평택모병원에 가셨던 분을 지금 15일서부터 29일 사이에 가셨던 분 이것처럼 그 환자와 관련된 병원 예. 또 그 환자와 관련된 시설 뭐 예. 이런 데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네. 역학적 연관성을 아직까지도 우리는 찾아 나가서 끝까지 이제 환자를 추적해야 되죠. 만약에 역학적 연결고리가 끊어져서 막 환자가 발생한다. 그때는 이제 그냥 일반 사회에 번진 거로 봐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아직도 낮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른바 이제 병원이나 뭐 이런 어떤 그 시설에서 몸이 좀 약한 사람이 네. 이제 감염이 되는 거고 밀폐된 공간과 공간에서. 관련돼 있고 일상적으로 이렇게 사회생활하면서 소위 지역사회 감염이라고 합니까? 그거는 이렇게 감염될 가능성은 아직은 가능성은 없다는 거죠. 예. 없다라고 예. 이렇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아까 의사분 그분은 열도 별로 없었다면서요? 발열 증세도. 네, 초창기에 뭐 옆에 계신 걸로만 되는데 근데 예. 왜 걸렸을까 이제 그걸 정확히 밝혀야 되죠. 아, 예. 이래저래 저 보건당국, 방역당국도 참 그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자, 이번 주말, 저 굉장히 중요한 또 분기점이 될 것 같은데. 개인이나 뭐 예. 방역당국 입장에서 어떤 조치를 좀 취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일단은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민들께서 협조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병문안 같은 데 가지 마시고 예. 기침 컬럭컬럭 그러신 분하고 되도록 접하시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의료계에서 이게 피해를 볼 가능성이 많죠. 이제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다수 의료인들은 환자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환자를 보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그 사람의 정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정보를 빨리빨리 의료계에 알려주셔서 그 환자가 왔을 때 어느 병원과 관련된 환자인지 어디를 갔다 왔는지 이런 정보가 있어야지 방어도 하고 환자를 제대로 케어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를 빨리 알려주셔서 그리고 일선에서 결국은 의료인들이 보고 의료인들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환자 해결이 안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서 계시는 의료인들 한편으로 이제 저는 좀 고마운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예. 최선을 다해서 의료계도 보고 있고 따라서 국민들께서는 그런 예방 조치 손 열심히 씻고 기침 예절로 기침하면 가리시고 또 기침하거나 그러면 절대 나가 돌아다니시지 않고 예. 이런 기본적인 어떤 우리 인플루엔자에서 했었던 그런 것들을 지켜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확진 환자든 뭐 의심 환자든 이런 분들이 누군가 지금 뭐 의료진에 의해서 지금 뭐 치료를 받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분들도 사실은 굉장히 위험에 노출돼 있는 예. 거니까. 위험에도 좀 불구하고 환자를 보시고 계신 거죠. 대다수의 의료진들은. 예. 그런 점에서는 좀 의료계를 조금 좀 믿고 좀, 예, 이렇게 믿고 좀 따라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예, 그렇습니다.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종구 전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이자 서울대병원 글로벌센터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